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 박민영입니다. 2002년도 지금으로부터 11년 전이죠. 그 당시에 제가 영화를 봤을 때 한 4,000원에서 5,000원 정도를 내고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매하려고 보니까 9,000원에서 10,000원으로 훌쩍 뛰었더라고요. 거의 2배 가까이 올라온 셈인데요. 이 영화값보다 더욱 심각한 게 최근 전세가입니다. 2002년도 서울 평균 매매값보다 최근 전세가가 더욱더 올라왔다라는 기사, 오늘 소식을 접했습니다. 한마디로 11년 전에 집을 살 수 있었던 돈으로 최근에는 전세조차 얻기 힘들다는 건데요. 참 참담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부동산 가이드가 더욱 열심히 뛰어야 하는 거겠죠. 오늘도 여러분에게 정보와 그리고 힘을 나눠드리기 위해서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네, 1부 순서 여러분의 전화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저희와 직접 전화 상담 가능합니다. 02-2077-6370번 이 전화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주실 분은 이분이 나오셨네요. 저는 전지현, 김수현보다 이분이 더 좋습니다. 코아자산관리센터 황대현 소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2002년도 하면 사실 저는 그때 고1 열심히 월드컵 응원했던 기억밖에 나질 않거든요. 네. 근데 그 당시 매매가가 지금의 전세값보다 낮았다. 네. 이 전세가 상승 상당히 심각한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전세값이 오르는 거는 사실 당연한 겁니다. 돈의 가치는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시간이 지나면은 해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년에 인플레이션, 돈의 가치가 3.5% 떨어졌다. 2년이면은 7%가 올라야지 정상인 거고요. 전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2년 주기로 돌아가는데요. 2년 계약을 했을 때 2년 후에 원금은 받아가지만 불어나지 않는 것이죠. 결국은 집을 사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이 사실 이런 경제학이나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가 예전부터 알고 있었던 기본이 아닌가 싶은데요. 요즘에는 집값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런 기회에 사실 역발상으로 생각을 한다면은 이번 기회가 오히려 집을 사기 좋은 그런 호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역발상으로 오히려 좀 긍정적인 시각을 제시해 주신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상담에도 이 긍정적인 게 묻어날 수 있는 상담이었으면 좋겠네요. 자, 전화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날씨 추운데 감기 조심하세요. 예. 네, 어떤 고민으로 연락 주셨을까요? 예. 제가 지금 아파트를 투자를 지금 이렇게 고려를 하고 있는데요. 네네. 현금 한 5억 정도로 해서 네. 미사 강변 신도시하고 네. 광교 신도시를 이렇게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네네. 어느 쪽으로 택을 해야 좋을지. 미사 강변과 광교 쪽, 개인적으로 네. 더 구미가 당기는 쪽이 있으신 건가요? 양쪽 다 보면은 나름 괜찮은 것 같은데. 고만고만해서 고민하시는 예.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여유자금 5억 가지고 이 두 지역 중에 어디가 더 나을지 저희가 매입 전략 세워드리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미사 강변 도시, 그다음에 강교 신도시 그 두 가지로 보시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한 아파트로 생각하신다면은 한 30평대의 아파트를 투자하시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건가요? 예, 맞습니다. 예, 맞군요. 좋습니다. 지금 미사 강변 도시 하면은 이제 시청자님들이 잘 헷갈리실 텐데 이제 미사 보금자리죠. 그래서 예. 하남시 미사 그 조종 경기장에 있는 미사 보금자리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미사 그 보금자리를 축소하면서 미사 강변 도시라는 이름으로 이제 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벌써 9월달, 10월달 벌써 이제 일반 분양분이 물량이 한번 나갔고요. 이제 또 분양이 계속 계획이 돼 있는데요. 지금 미사하고 광교 신도시하고 비교를 한다면 사실은 지금 가격이 틀려요. 그러니까 광교가 조금 더 비쌉니다. 가격은 지금 현재 상황을 모두 반영이 돼 있다 그렇게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가장 지금 주안점을 둬야 될 거는 이 지역 안에서의 생활이 더 중요한지 아니면 출퇴근에 대한 부분이 어느 쪽으로 해서 출퇴근이 중요한지를 조금 구분을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미사 그 지구가 사실은 훨씬 더 서울로의 접근성이 가깝죠. 서울하고 붙어 있는 경계선이니까요. 하지만 강교 같은 경우는 저 용인 밑에 수원 쪽에 붙어 있는 강교 신도시입니다.
그래서 강교산 밑에 붙어 있기 때문에 강교 신도시인데 거기는 서울하고는 멀지만 사실은 이 최초의 분양을 할 때 명품 도시라는 그런 틀로 분양을 한 그런 내용이 기억이 나는데요. 그만큼 이 신도시에서 하나의 롤모델을 만들겠다 그런 전략으로 해서 뭐 공원 녹지율이라든지 아니면 인구 이 밀도를 가장 적게 그래서 가장 쾌적한 이런 신도시를 만든다라고 이렇게 해놨거든요. 근데 강교 신도시 쪽은 30평대 아파트가 한 5억대예요. 5억 플러스 마이너스 합니다. 분양가는 비슷했는데 지금 프리미엄이 좀 붙었다라고 볼 수 있고 이미 입주를 했고요. 하남 미사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분양한 게 3.3제곱미터당 1,250에서 1,300만 원대 그렇게 분양을 했기 때문에 한 5, 6천만 원 이상 더 저렴하게 분양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네. 지역 안에서의 생활의 만족도를 높이시는 게 중요하신지 아니면 출퇴근에 대한 부분이 서울 쪽으로 이루어지시는지를 염두에 보시는 게 낫거든요. 어느 쪽이신가요? 저희 경우는 뭐 출퇴근은 비슷한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자금을 투자를 하니까 네. 투자 가치 측면 쪽으로 좀 더 방향을 잡고 싶거든요. 자, 그럼 투자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사실은 강교 신도시 또한 분양할 때에는 1,300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에 분양을 했습니다. 3.3제곱미터당. 지금은 한 1,500만 원까지 이제 올라가 있고요. 물론 환경 아주 좋습니다. 뭐 이런 호수공원도 굉장히 크죠. 근데 이제 하남 미사지구도 또한 이런 한강변을 끼고 있는 그런 하나의 도시, 신도시까지는 아니지만 도시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번에 분양되는 가격이 사실은 굉장히 적절하게 지금 시기에 반영이 돼서 좋은 경기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저렴하게 가격이 책정이 됐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단 거기에는 이제 아무래도 보금자리에서 탈피를 해서 갔기 때문에 그래도 보금자리 주택과 장기 임대주택 그런 것들이 한 70%를 차지할 예정이에요. 그거에 또 커버되게끔 이제 그 강일 보금자리가 이제 상업 업무지구로 또 탈급박금하는 그런 계획도 나오고 있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서울에 붙어 있는 하남 미사지구 또 이번에 또 양도세를 이번 연도 안에 분양을 받게 되면은 양도세를 또 5년간 면제시켜주는 감면시켜주는 그런 또 혜택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따진다면은 강교 신도시가 나쁘다가 아니라 둘 다 좋습니다. 하지만 하남 미사 쪽에서 약간 더의 인센티브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거주냐 투자냐에 따라서 정답이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 어떻습니까? 이 미사 강변 쪽이 투자 목적으로는 더 낫다라는 의견이시거든요. 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도 네. 사실은 이제 한강변이 있고 해서요. 네네.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 조망권을 많이 좀 생각을 하면서도 투자를 좀 같이 겸하는 건데 말씀 듣고 보니까 어느 정도 좀 방향이 서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나 또 투자하실 때 궁금하신 점 있으실 때는 한 번 더 연락 주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또 어떤 지역에 대한 고민 안고 연락 주셨을지 다음 분의 전화 받아볼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오늘은 남자분들이 전화를 많이 주시는데요. 어떤 지역에 대한 문의사항 연락 주셨나요? 예, 저는 그 합정동 쪽에요. 네, 빌라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네네. 지금 이거를 가지고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좀 팔아야 되는지 앞으로 좀 전망에 대해서 좀 듣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언제쯤 매입하셨죠? 제가 한 2008년 정도쯤 샀거든요. 2008년에 합정동 쪽 빌라.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매매 전략 저희가 세워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2008년도에 이 합정동에 빌라를 구입을 하셨는데 자, 예. 면적이 어느 정도 되시죠? 면적은 지금 방 2개고요. 네. 한 15평 정도 됩니다. 그렇군요. 네. 좋습니다. 지금 그쪽 지역에서 지금 어때 2008년도에 사시고 나서 가격이 떨어졌나요? 가격이 크게 뭐 떨어지지도 않고 오르지도 않고 좀 네. 네. 다행인 거예요. 다른 예. 지역은 그래도 여기가 이제 그 한강 르네상스, 그 다음에 이런 유도 정비 구역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사실 굉장히 열기가 뜨거웠던 지역인데 어떻게 보면 네네. 막차를 타셨다고도 볼 수 있는데 사실 요 외 지역의 이제 그 한강 르네상스의 권역은 사실은 2011년도 박원순 시장께서 백지화를 시키면서 이게 사실은 한번 무너지면서 기대치 이하로 가격이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예. 다행히 합정동은요, 수요가 그 떨어지는 부분을 받쳐줬어요. 합정동 어느 쪽이세요? 합정동 그
약간 강변 있는 쪽 라인이거든요. 그럼 합정역에서 자 2호선, 6호선이 있는데요. 상수역 쪽이세요? 망원역 쪽이세요? 이거 상수역 쪽 같아요. 아, 상수역 쪽이요? 네. 네. 거기는 괜찮습니다. 일단은 그 지역 같은 경우는요. 자, 일종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금 묶여 있는 지역이에요. 네. 그러니까 거기가 지금 뭐 예를 들어 거기 화력 발전소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예. 그 화력 발전소 바로 뒤에 쪽이 지금 예. 이런 전략 정비 구역, 그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이렇게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이 당인리 화력 발전소가 지금 지하화되면서 공원을 만든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 이런 일종 지구 단위 예정 구역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사실은 이 그 이종 일반 주거 지역의 용적률이 아니라 특별법을 적용을 해서 주차장법도 좀 완화시켜주고 고도라든지 아니면 용적률 같은 인센티브를 줘서 좀 지역적인 개발을 유도하겠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예. 이게 확정이 된다면은 일단은 그 한강 르네상스 건역에 대한 부분으로 기대치는 감세가 돼 있지만 그래도 나중에는 조금 기대치가 있다. 당장은 아니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은 충분히 기대치는 있다고 보여지고요. 예. 더군다나 지금 현재로서도 이 합정동 같은 경우는 젊은 층의 수요층들이 조금 이렇게 찾는 지역이다 보니까요. 아무래도 이 월세 수익이라든지 임차를 맞추는데 어려움이 없고요. 계속 전세가가 올라가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지금 매도 방향보다는 일단 어차피 보유하시고 계신 거니까 좀 더 보유를 해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 주춤하긴 했지만 앞으로 봤을 때는 쭉 가져가면 계속 좋은 소식이 들릴 거라는 거네요. 그렇죠. 네, 예.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좀 기분 예. 좋은 소식인 것 같아요. 네, 아무 좋은 소식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고 움직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합정동 이 젊은 수요층 얘기하시니까 저는 이쪽 지역에 화덕 피자집이 오늘 그래요? 꼭 가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네, 거기 맛집 정말 많더라고요. 정말 많아요. 네. 맛집이. 특히 건너편 쪽에는 지금 이 상권이 굉장히 활성화돼 갖고요. 그쵸? 그거에 의해서 그런지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맞아요. 그런 지역입니다. 이 예. 합정동 카페 골목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맞아요. 네, 문득 먹는 얘기를 하니까 급 이제 식욕이 생기는데요. 이건 잠시 뒤로 밀어놓고 다음 분의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고민으로 연락 주셨을까요? 제가요, 지금 별내에 전세를 살고 있어요. 네네. 그 전세는 지금 2억 정도에 살고 있는데, 네. 자꾸만 아파트 이쪽도 지금 입주할 때보다 전세값도 계속 오르고 해서, 네네. 그 가지고 있는 돈이랑 합쳐서 지금 집을 사야 될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스러워서 네. 연락 한번 드렸거든요. 그럼 현재 가지고 계시는 여유 자금은 어느 정도일까요? 1억 정도 돼요. 네, 그러면 전세 자금 2억에 현재 금액 1억 정도에서 총 한 3억 정도를 생각하고 계신 거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뭐 수익형 부동산 쪽을 고민하고 계신 건가요? 사실 제가 이제 그쪽에 아직 잘 몰라가지고, 근데 주변에서 보면 그냥 전세 살고 뭐 월세 나오는 것도 괜찮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을 주변에서 하는데, 네네. 네, 주변에서 하는 얘기는 하는 얘기고 제가 또 결정을 하려면은 좀 이렇게 도움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네. 어떤 게 좀 좋을까.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요, 예. 적절한 시기에 전화 잘 주신 것 같아요. 그럼 네. 총 한 3억 정도로 투자할 수 있을 만한 투자처 찾고 계신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전략 세워드릴게요. 네.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자, 네. 지금 별내에 거주를 하시는데 전세 2억에 거주를 하시고 계시고 한 네. 추가 자금 1억 정도를 갖고 계신데 네. 자, 거주와 뭐 예전에 이런 말들이 있었어요. 거주와 뭐 투자를 분리를 해라. 네. 그래서 이제 더 정확한 투자를 해라. 뭐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사실 네. 지금 시점에서는 내 집 마련이 우선인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전세를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전세값도 네. 올라가고 있고 이미 느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억이라는 여유 자금을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한다. 아닙니다. 먼저 내 집 마련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 그것도 이번 연도 안에 좀 사셨으면 좋겠어요. 방향을 잡으실 때요. 얼마 안 네, 남았습니다. 네. 자, 이번 연도에 왜 집을 사라고 하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아니, 주변에서 그냥 우선 집을 사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하긴 하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번 연도에 사면 일단 취득세 인하도 확정이 네, 돼갖고 지금 맞아요. 6억 원 네. 미만은 1% 취득세만 내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올해 안에 이런 또 네. 신규 주택을 매입을 하든 아니면 네. 미분양 아파트를 사든 신규 네. 아파트를 사든 이런 네. 아니면 기존 주택이더라도 1가구 1주택자 것을 집을 사게 되면 5년 동안 양도세가 면제가 됩니다. 그게 12월 말에 끝나요. 그래서 네. 그 전에 이런 부분을
서둘러서 움직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네. 일단은 기본 원칙입니다. 사실은 그 예전에 뭐 이런 얘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뭐 바빌론 부자들의 돈 버는 지혜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실은 뭐 책을 선전하는 게 아니고요. 고전이에요. 네네. 부동산 네. 서적도 아니고요. 거기에 보면 부자가 되는 방법의 7가지 지혜, 이런 비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내 집 마련을 하라라는 겁니다. 내 집 마련이 돼야 사람이 안정이 되고요. 거기에서부터 사람이 좀 집안의 이 가정의 안정이라는 게 사실은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한 요소가 될 수도 있어요. 더 큰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도 뻗어나갈 수 있으려면 또 가하만사상도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 일단은 집을 무조건 사셔라라고 제가 좀 권유를 하고 싶고 지금 시점으로도 굉장히 좀 어느 정도 바닥권에 이렇게 다지고 있다. 그게 거의 전문가들의 지금 의견이기 때문에요. 집을 없으신 분들은 지금 다른 생각하실 때가 아니에요. 내 집 마련에 정진하셔야 될 때입니다. 과거에 우리 부모님들이 하셨듯이 내 집 마련에 대해서는 꼭 한번 먼저 이뤄내고 그 다음에는 면적을 늘려나가는 데 노력을 하고 그게 원래 이제 우리의 수순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자, 투자가 내 집 마련이 곧 투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요. 이번 기회에 욕심을 또 용기를 내셔갖고 꼭 집을 사시되 자, 이런 구체적인 부분 있잖아요. 집을 내가 어디로 가야 되냐. 모든 것이 사람에 따라서 틀려요. 뭐 수입 지출, 뭐 자산 부채 그런 거에 따라 다 틀린데 자, 제가 이런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한테 너무 도움이 되실 그런 세미나 같은 데 한번 참석을 하시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으니까요. 아, 그럼 예. 네, 저희 방송 끝나고 나서 세미나 고지 나가니까 전화 주셔갖고 꼭 세미나 참석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내 집 네. 마련을 일단 1순위로 하자는 이야기셨고요. 수익형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다른 부분 투자처에 대해서는 일단 내 집 마련 이후로 생각을 해보자. 그리고 네. 추가적인 문의사항 있으시면 세미나 한번 참석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네. 가진 걸 가지고 내 집 마련을 먼저 하고 네. 그다음에 내 집 지금의 가격은 많이 떨어진 상태니까 지금도 나쁘지는 않다. 네. 네, 이 소장님의 의견은 그거였으니까요. 네, 꼭 네, 참고하시고 움직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 목적과 연령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답변을 주고 계십니다. 또 다음 분은 어떤 분이 연락 주셨을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지역에 대한 문의사항인가요? 아, 제가 은평구 지역에 네, 전세 3억에 살고 있는데요. 네네. 네, 지금 현금은 한 2억 정도 보유 중입니다. 네. 아, 근데 지금이 직장만 하는데 적기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네. 뭐 여기저기 제가 지금 알아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가재율 유탄 지역 어떤지, 아, 그러니까 향후 전망과 가치를 알고 싶고요. 네네. 또 전문가님께서 혹시 보시기에 네. 또 다른 좋은 지역이 있으시면 네네. 조언 받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혹시 그럼 면적은 어느 정도 생각하세요? 아, 제가 한 33평 정도가 가장 적당한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아, 가재율 뉴타운이군요. 아, 소장님, 이쪽 네. 지역에 제가 아는 분이 거주하셔가지고 네,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단지가 꽤 괜찮게 조성이 돼 있더라고요. 좋죠. 네. 예, 좋습니다. 예. 뭐 요즘 지어지는 아파트들이 사실 굉장히 네. 뛰어나요. 옛날에 과거 10년 전에 지어진 아파트하고는 또 기술적으로도 많이 좋아졌고요. 자, 지금 우리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제가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네. 지금 현금을 2억을 갖고 계시고 전세를 예. 3억에 살고 계시고 네네. 5억이라는 자금을 갖고 계신데 어떻게 예. 이제까지 집을 안 사셨어요? 전세를 조금 넓혀갈까 하다가 네, 사시는 지역이 네. 어디세요? 지금 은평구요. 은평구요. 네네. 네, 지금 그 가재율 뉴타운을 보셨는데 어디 몇 구역을 보셨나요? 거기 상구역이 많이 거의 다 들어섰더라고요. 상구역에 입주를 했죠. 네, 입주를 예. 하고 또 4구역도 있다고 하는데 네, 예. 어느 걸 사야 할지. 자, 그러면은 네. 3구역, 4구역만 일단 먼저 비교를 해보면요. 예, 예. 자, 가재율 뉴타운 하면은 지금 뭐 그 가재가 생각이 나네요. 예, 알고 계세요? 가재율 뉴타운이 네. 가재 그 예, 가재인지. 예. 이 7세에서 사는. 아무튼 네. 이런 환경이 좋은 것보다도 일단은 이 뉴타운으로 변모가 되면서 그 지역의 재개발을 네. 통해서 지역의 리모델링 중이다.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아, 과거에 네. 그 안에 이제 있는 아파트, 뭐 현대 아파트도 있고 삼성 아파트도 있고 하지만 사실 99년도에 입주하고 98년도에 입주한 아파트들이에요. 99년도에 네. 입주했죠. 그래서 이런 옛날 노후된 아파트보다는 3구역과 4구역을 갖고만 비교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3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30평대 아파트가 5억 미만 갑니다. 네, 그런 그리고- 것 같아요. 예.
그다음에 4구역 같은 경우는 분양가가 5억이에요. 네. 비싸죠. 조금 더 예, 비싸죠. 그런데 그러네요. 4구역이 더 좋아요. 네. 왜 좋을까요? 아무래도 좀 새로 지어진 거라서. 예, 그것도 있고요. 대단지예요. 4,300세대. 그죠? 네네. 아무래도 이 단지 수가 클수록 좋다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 예, 단지 수가 클수록 이런 뭐 수영장이라든지 커뮤니티라든지 그런 것들이 더 발달을 하게 돼 있는데 이 4구역이 여러 군데 건설사가 컨소시엄으로 지으면서 대단지이다 보니까 수영장 또한 들어가 있어요. 결국은 네. 이 은평구나 서대문구에서 단일 단지로 제일 큽니다. 그러면서도 이 뉴타운이라는 거는 하나의 작은 신도시라고 생각하셔도 되거든요. 기반시설이 다 들어가요.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이런 의료부터 해갖고 공원 그런 것들이 계획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뉴타운은 기본적으로 좋은 점수를 드릴 수가 있는데 그 안에서도 가재일 뉴타운 4구역 같은 경우는 대단지이기 때문에 결국 주변에 있는 것보다 조금 비싸다라고 느낌이 오시더라도 그래도 그게 저는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또 금액적으로 맞아요. 그래서 4구역 같은 경우는 입주하려면 아직도 2년 좀 더 넘게 남았습니다. 2년 그래서, 후요? 예. 네. 그래서 지금 당장 입주를 하시려면 3구역으로 가셔야 될 거고요. 한 2년 정도 후로 입주를 미루신다면 4구역인데 4구역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도세 5년간 감면이라는 거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더 쉽기 때문에 한번 좀 더 좋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지역에서 랜드마크다라는 거거든요. 대단지라는 거. 그 지역에서 사람들이 아파트를 선택하고자 할 때 랜드마크부터 먼저 알아보게 돼 있습니다. 수요가 가장 탄성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단지가 랜드마크인데요. 그 지역에서만큼은 이 가재일 뉴타운 4구역이 그래도 랜드마크다라는 부분에서는 손색이 없기 때문에 한번 긍정적으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지역을 또 이렇게 또 이제 추천을 원하셨어요. 네네. 만약에 거기서 또 가깝게 간다면 상암동도 있겠죠. 예. 근데 상암동은 가격이 한 네네. 5천에서 1억 정도가 더 비쌉니다. 한 예, 6억 그런 정도, 것 같아요. 예, 더 비싸요. 장단점은 다 있어요. 네. 상암동은 이런 아무래도 DMC라든지 직주 근접에 의해서 뭐 디지털 미디어 시티들이 자꾸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수요가 좀 더 늘어나는 부분에 있어 갖고 기대치가 높은 겁니다. 네. 하지만 이제 그 은평구에서 거주를 하셨고 이 거주에 대한 좀 이 편리성과 그런 거를 본다면 오히려 가재일 뉴타운 4구역이 좀 더 좋을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시간 관계상 네네. 이게 정답이다라고 제가 딱 말씀을 드리진 못하겠습니다. 아무튼 그것도 나중에 필요하시면 전화 한번 주시면 방송 이후에라도 제가 한번 더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1급수에 산다는 가재처럼 이름 그대로 1급수 투자처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님, 뭔가 추가적으로 더 궁금하시면요. 전화 따로 한번 주시거나요. 세미나에 한번 참석해 보세요. 네. 그래야 되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언제든지 아유. 연락 주세요. 네. 유익한 정보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나눠가고 있습니다. 개개인의 투자 전략을 원하신다면요. 여러분께 세미나 일정 고지해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세미나 확인할게요. 코아자산관리센터 황대현 소장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부동산 시장을 진단하고 유망 투자 지역을 분석합니다. 11월 16일 토요일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 이뤄지고요. 2호선 삼성역 8번 출구 쪽 02797-1800번으로 연락 주시면 세미나 일정과 내용 더 자세하게 고지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부동산 가이드 1부 순서죠. 생생 부동산 클리닉 이 시간 함께해 주신 분은요. 코아자산관리센터 황대현 소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 부동산 이슈 전합니다. 부동산 데스크입니다. 정비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며 공공관리 제도가 도입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오히려 사업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내용을 뉴스로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향으로 개선을 해야 할지 그 대책을 알아봤습니다. 이뮤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추진위원회나 조합에서 꼽은 공공관리 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자금 확보의 어려움입니다. 정비사업 융자 지원이 있지만 자금이 턱없이 부족하고 융자 조건도 까다롭단 겁니다.
전문가들은 관이 개입하면서 추진 과정이 더 까다로워진 점도 사업을 지연시켰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정비 사업에서 공공관리의 역할을 포기할 순 없다는 입장이 우세합니다. 정비 사업은 공익 사업인 만큼 공공성을 확보한다는 서울시의 큰 방향성은 옳다는 겁니다. 특히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토지 수용권을 가지고 있는 공익 사업이라는 점에서 이걸 민간 시장에 그대로 내버려두는 기존의 사업 구도는 매우 불합리한 것이었다라고 봐야 되고, 따라서 최소한 공공이 최소한의 부분을 관여하겠다라는 공공관리 제도의 도입 취지는 이 정비 사업의 성격에 비추어서 볼 때 극히 정당한 것이다. 다만 실무적으로 추진 과정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경제적 문제나 책임을 민관이 공유하는 방식으로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무엇보다 정비사업 현장의 사업 단계를 분석해 현실에 맞는 예산을 책정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아울러 정비사업은 융통성이 필요한 만큼 일괄적 관리보다는 공공관리 제도의 탄력적 운영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특정 시기 이후의 사업들에 대해서는 모두 공공관리제를 적용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제도를 좀 벗어나서 좀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틀도 만들어주고, 공공관리제는 공공관리제대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좀 이원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공공관리 제도 도입 4년째. 도입 취지대로 추진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보완이 시급해 보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임유진입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11월 주택경기 실사지수 HBSI를 조사한 결과 모든 지역에서 100을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123.3, 수도권이 115.6, 지방이 107.5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HBSI는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건설 경기 전망을 집계하는 것으로 기준치 100을 초과하면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고 응답한 업체가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국 공인중개사 10명 가운데 7명은 취득세 인하 조치가 전세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서브는 전국 공인중개사 89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취득세 인하가 전세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라고 보는가에 대한 질문에 73.3%인 657명이 전세 수요 중 일부가 매매 수요로 전환돼 전세가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전세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이번 달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이 지난 2002년 8월 매매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닥터아파트는 11월 현재 서울 아파트 3.3제곱미터당 전세 가격이 평균 908만 원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지난 2002년 8월 서울 아파트 3.3제곱미터당 평균 매매가 893만 원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현대건설은 오는 22일 마곡 힐스테이트 에코의 견본주택을 열고 분양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마곡 힐스테이트 에코는 지하 6층에서 지상 14층의 한 개 동으로 구성된 오피스텔로 모두 496실이 공급됩니다. 전용 면적은 22.44제곱미터에서 42.87제곱미터로 구성됐으며 분양가 3.3제곱미터에 900만 원대 초반으로 책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주택보증은 오늘 서울 여의도에서 2013 국제주택 보증발전 방안 세미나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세계 각국의 사례를 공유해 주택보증과 주택금융의 새로운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데스크였습니다. 네, 몸이 우울함을 느낄 때마다 배 쪽에다가 지방을 더 축적한다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부동산 고민 때문에 우울해하시는 분들의 다이어트까지 저희가 책임을 져야겠네요. 돈 되는 매물 정보에서 여러분의 고민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겠습니다. 022077-6392번 오늘 연락 주시면 되고요. 자, 오늘 매물 소개 도와주실 두 분의 전문가 알천부동산투자연구소 김현우 대표, 오렌지 컨설팅 김양우 소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 꼭 형제 같은 그런 모습으로 오늘도 파란 색깔 셔츠로 맞춰 입고 나오셨는데요. 김현우 대표님, 오늘 소개해 주실 키워드는 어떤 걸까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은 이 방 3개, 화장실 하나에 이 3, 4인 정도의 가족이 거주할 수 있는 그런 매물이 되겠는데요. 이 인근 시세 대비 상대적으로 저렴한 매매가를 자랑하는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3룸의 매물이다 하셨는데 잠시 후 어느 지역일지 이야기 자세히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요. 김영우 소장님께서는 어느 지역일까요? 네, 오늘은 이제 수익형 부동산 매물을 준비를 했는데요. 대학가 인근에 자리하고 있고 또한 이제 직장인 수요도 풍부한 곳이어서 임대차 수요가 상당히 많은 곳이면서 또한 이제 저렴한 분양 매매 금액까지 장점인 매물을 준비했습니다. 네, 어떤 매물일지 기대가 됩니다. 자, 김영우 소장의 매물 정보부터 먼저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서울시 광진구 화양동 오피스텔입니다. 7호선 어린이 대공원역 도보 4분 거리고요. 2호선 건대입구역 도보 7분입니다. 준공연도 지난해 2월이었고요. 8층 건물 중 6층입니다. 매매 금액 9,900만 원, 임대 예상 금액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이고요. 대출 가능 금액은 6천만 원, 실제 투자 금액 2,9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광진구 화양동에 위치한 오피스텔입니다. 실제 투자 금액이 2,900만 원, 매매 금액이 9,900만 원으로 1억 원 미만입니다. 가격 메리트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인근에 분양했던 네. 오피스텔 분양가보다도 지금 한 3천만 원 정도 저렴하기 때문에 1억 미만이라는 소액으로 좀 접근할 수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네. 또한 인근에 이제 세종대라든가 건국대학교가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생 수요도 탄탄한 데다가 바로 옆에 또 성수동 IT지구가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직장인의 수요까지 함께 누려볼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한 매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한 이제 2호선, 7호선 더블 역세권인 건대입구역을 도보 7분, 또한 7호선 어린이대공원역을 도보 4분 내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2호선, 7호선 강남과의 접근성도 상당히 우수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쪽 지역이야 워낙 북적북적하기 때문에 뭐 상권, 임대가가 굉장히 높은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변 이 환경 좀 자세히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건대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이제 건대입구 상권을 떠올릴 수가 있겠는데요. 하루 일일 유동인구가 거의 100만 명에 육박할 정도로 상당히 사람이 많이 다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한 그 내에서 이제 소비하는 소비 성향을 갖고 있는 이제 유동인구가 거의 50만 명에 이르기 때문에 이 강남권과 비교해도 거의 뒤지지 않는 그런 상권을 자랑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2008년도에 이제 건대 스타시티가 들어서고 난 후에는 그전에는 대학생이 그러니까 주가 된 소비층이 전부였지만 스타시티가 들어서고 난 후에는 이 백화점이라든가 마트 그리고 극장, 스타시티 몰까지 들어와서 이 고객층이 상당히 30대에서 50대까지 폭이 상당히 넓어졌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로 인해서 이 상권의 복합성과 다양성으로 인해서 이 권리금 또한 상당히 높아진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교통을 또 빼놓을 수가 없겠는데 이 상권이 발달하기 위해서는 이 지하철 노선이라든가 교통망이 상당히 좋아야 되는데 이 지하철 2호선, 7호선이 이제 모두 강남 쪽으로 향하는 지하철 노선인데다가 또한 이제 영동대교나 청담대교 또 잠실대교를 건너게 되면 이 강남권이나 잠실권에도 빠르게 접근할 수 있어서 교통적인 영향이 상당히 좋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한 이제 왼편에 위치한 성수동 IT 지구에서도 많은 직장인들이 이쪽 건대 상권을 찾기 때문에 이쪽 상권 지역은 이 동부권에서는 최대 중심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주변 지역 상권도 굉장히 잘 형성이 돼 있을 뿐만 아니라 수요 부분에 대해서도 다소 걱정은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그 지역 개발 소식, 주변 지역 개발 소식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아무래도 이제 바로 근접해 있는 성수동에 이제 IT 개발 지구를 좀 들 수가 있겠는데요. 이 바로 옆에 이제 성동구에 위치한 성수동을 이 화양동과는 길 하나 사이에 두고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성수동에 많은 직장인의 이제 수요층을 볼 수가 있겠는데 이 성수개발진흥지구의 이쪽에는 이제 IT라든가 BT, R&D 사업이 주력이 되는 이제 신규 사업체가 이제 들어오기 때문에 현재 그 중공업 지역의 이미지를 벗어나서 또 화이트 칼라의 직종들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로 인해서 1, 2인 가구의 어떤 그 주택에 대한 수요층이 더욱 크게 높아질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어린이대공원역부터 뚝섬 유원지역까지 연결된 이 능동로 라인에 신규 이제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이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 지역에는 이제 그 관광 숙박 시설들이 이제 들어올 예정인데 기존에 이제 불에되었던 이제 호텔 산업들이 현재 이쪽으로 진출할 예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한 이제 건국대 병원을 이제 필두로 한 어떤 관광 메디컬 산업이 주가된
그 산업이 좀 개발이 좀 시급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무래도 이 두 가지 모두 향후 이제 관광 산업을 위한 그런 필두로 지금 사업이 진행된다 보시면 되겠고요. 또한 이 인근에 또 어린이 대공원이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녹지공원까지 상당히 우수한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김양우 소장님께서 오늘 없던 이 습관을 하나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계속 손을 이렇게 약간 지휘하시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계세요. 이 지역 구성인들이 나아진다는 건 이 도시 자체 이미지가 상당히 좋아질 수 있다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이 건물 구성은 또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네, 일단 그 작년에 이제 2월달에 준공이 된 매물이고요. 일단 총 8층 건물이고요. 본 매물은 이제 6층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방 하나, 욕실 하나로 구성이 되어 있고 내부는 이제 고급 마감재로 빌트인 가구가 다 들어와 있고요. 또한 냉장고라든가 세탁기, 에어컨 등이 풀 옵션으로 들어와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어 있고 임대차까지 맞춰 놓았기 때문에 임차에 매수를 하시게 되면 바로 임대소득을 올릴 수 있는 매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임대차를 이미 맞춰놨다. 풀 옵션이고 8층 중에 6층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자마자 손을 이렇게 꼭 부여잡으시고 안 하시는데요. 자, 그럼 가격은 어떤지 가격 메리트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일단 매매 금액은 이제 1억 미만인 9,900만 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임대차는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에 임차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제 대출이 6천만 원 가능하기 때문에 실투자금이 2,900만 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수익률 또한 연한 11% 정도 되는 임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매물인데, 최근에 인근에 분양한 오피스텔이라든가 도시형 생활주택보다도 평균 20% 이상 분양 금액이 저렴하기 때문에 매수하시게 되면 임대소득률이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매매가 9,900만 원, 실제 투자 금액 2,900만 원으로 연간 임대 수익 11%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다. 광진구 화양동 오피스텔이었습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네, 이번에는 알천 부동산 투자연구소 김현호 대표께서 가져오신 매물입니다. 화면으로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서울시 중구 신당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3호선 6호선 지나갔던 약수역 도보 3분 거리고요. 준공연도 지난해 11월이었습니다. 또 5층 건물 중 2층, 방 3개, 욕실 하나입니다. 매매 금액은 2억 7천만 원, 임대 예상 금액, 전세 보증금 2억 5천만 원이고요. 실제 투자 금액 2천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중구 신당동으로 왔습니다. 3호선, 6호선이 지나갈 수 있는 지역인데 과연 지역 메리트 어떤 게 있을지 듣고 가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은 이 서울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동대문, 명동 등의 이 중심 상업지역, 밀집지역이 있는 중구 내에서도 이 유일한 주거지라고 할 수 있는 신당동 내에 위치한 매물이 되겠는데요. 이 매매가 대비 전세 시세가 현재 90%가 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방 3개 화장실 하나를 실투자 금액 2천만 원으로 투자가 가능한 매물이 되겠고요. 이 건축주의 사정상 이 자녀 세대 특별 할인 분양하는 매물로서 인근의 시세보다 약 3천만 원 정도 저렴한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네, 더블 역세권의 시세보다 저렴하다라고 하셨는데 이 역세권 부분과 함께요. 또 주변에 뭐 굉장한 도심지가 많이 인접해 있다라고 하셨어요. 네네. 그런 부분들 쭉 한번 훑어주세요. 네. 본 매물은 3호선, 6호선 약수역 도보 3분 거리에 입지한 매물로서 이 초역세권 매물이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5호선의 청구역이랄지 2호선의 이 신당역, 그다음에 이 4호선의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 등도 이 손쉽게 이용이 가능한 근거리에 입지한 그런 지하철 교통의 최대 요충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남산의 동북쪽에 위치하고 있고 종로구랄지 이 성동구에 접한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구 종로구는 모든 지역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상업 및 업무 시설로 되어 있는 지역인데요. 그 지역 내에서 유일한 배우 주거지가 본 매물이 입지한 이 중구 신당동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들 지역의 이 핵심 상권이랄지 우리나라 최대의 의료 산업인 이 의료 산업의 메카인 동대문 상권 등의 배우 주거지로서 이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한 도심이기는 하지만은 이 환경적인 면에서도 여타 지역 대비 굉장히 이 쾌적한 환경을 자랑하는 지역으로서 인근의 남산과 웅봉산 근린공원과 이 장충당 공원 등 이
풍부한 녹지 공간을 가지고 있는 친환경적인 입지 또한 자랑하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또한 인근에 이 최근 학력 신장 선도학교로 여기 선정이 된 이 장충 고등학교와 이 고등학교를 포함해서 장충 중학교, 장원여중 등이 이 도보 3분 이내로 통학이 가능한 이 자녀 교육을 위해서도 여건이 매우 좋은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인근에 또 문화시설 또한 다양해서요. 서울 국립극장이랄지 신라호텔, 장충 아트홀 등이 근거리에 입지해 있기 때문에 이 다양한 여가 활동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한 이 남산 고원 아래 쪽으로 이 동국대학교 서울 캠퍼스가 또 입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또 종사하시는 분들도 이 배우 주거지로서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상권의 배우 주거지이자 그리고 교육 문화시설이 풍족하다라는 점을 쭉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럼 앞으로의 개발 소식은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역세권 개발이라던가 아니면 추가적인 호재가 또 있을까요? 본 매물 같은 경우는 더블 역세권으로서 향후에 역세권 개발 사업이 가능한 지역인데요. 네. 이 역 반경 250m 이내 거리로서 추후 1차 역세권으로 이 용적률이 500%까지 주어질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개발을 할 경우에는 그만큼 가치가 높게 평가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의 매물이 되겠고요. 또한 인근에 이 동대문 상권 내에 있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와 동대문 디자인 파크가 이제 개장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이 서울시 4대 산업 벨트 권역 중에 하나로서 이 직접적인 수혜는 이 상주인구랄지 유동인구의 증가로 인해서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되는 지역이 이 본 매물이 입지한 신당동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한 이 신당동 지역 같은 경우는 인근에 재개발 이주 수요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한남뉴타운이랄지 왕십리뉴타운 또한 이 신당동, 옥수동, 금호동 재개발 지역에 이 둘러싸여 있는 지역으로서 추후 이들 지역이 이주 시에는 이주 수요 배후 주거지로서 그 가치가 높게 평가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구는 또한 이 신당동 내에서 뭐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은 이 중구 내에서 유일한 배후 주거지이기 때문에 이 전세가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재개발 예정지들이 주변에 많이 있고 또 업무나 상권 지역들도 주변에 많이 있기 때문에 주거지로서 희소성 연이어 강조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그럼 희소성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메리트가 충분한 건물인지 건물은 어떤가요? 본 매물은 이 2012년 11월 준공된 신축 다세대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본 매물은 20평대 이 아파트 정도의 전용 면적을 가지고 확보하고 있는 3룸 주택이 되겠습니다. 세대수는 총 10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총 5층 중에 2층에 위치한 매물이 되겠고요. 본 매물의 이제 경우 이 세대당 한 대씩 주차가 가능하겠습니다. 또한 이 본 매물의 특장점이라고 한다면은 이 다세대의 경우 동간 이격거리가 좁기 때문에 채광이 어두운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본 매물의 경우 바로 인근이 이 장충고등학교 운동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채광이 뛰어나고 어떤 채광 부분에서 굉장히 뛰어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집에 햇볕 잘 드는 것도 건강상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자, 그럼 금액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실제 투자 금액이 많지 않았어요. 2천만 원 정도인데 가격 메리트 어느 정도인가요? 네, 본 매물 같은 경우는 지역 시세 대비 약 3천만 원 정도 저렴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매매가 2억 7천만 원에 전세가 2억 5천만 원이 지금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실질적으로 2천만 원만 투자를 하시면 되는데요. 이 주변에 통방 개발 호재랄지 이주 수요랄지 이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저렴한 금액으로 투자가 가능하면서 추후 2, 3년 정도 후면은 상당한 어떤 투자 수익 실현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름만 들으면 떡볶이가 생각나는 이 중구 신당동 지역 실제 투자 금액 2천만 원 정도 매물 소개해 주셨습니다. 화면으로 다시 정리할게요. 네, 두 곳의 정보 확인했고요. 또 다른 정보 연이어 소개해 드릴 겁니다. 022077-6392번으로 여기 전화번호가 나가고 있으니까요.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정보일지 김양우 소장의 매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마포구 창전동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6호선 광흥창역 도보 1분 거리고요. 준공연도 내년 4월로 예정돼 있네요. 8층 건물 중 3층이고요. 매매 금액 확인할게요. 1억 1,100만 원, 그리고 임대 예상 금액은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60만 원이고요. 대출 가능 금액 6,700만 원, 실제 투자 금액 3,4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마포구 창전동 화면에 소개되기로는 이 역에서 1분 거리다라고 초역세권인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저희가 알아가야 될 포인트. 네, 일단 이번 매물의 가장 큰 포인트가 바로 말씀하신 대로 이 초역세권 매물이라는 점인데요.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향후 매도 시에 이 역세권 매물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매매 금액 자체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역세권 매물을 선택하시는 게 중요한데, 이번 매물은 이제 6호선 광흥창역에서 도보 1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초역세권 매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한 인근에 6개의 대학교가 좀 자리하고 있고, 또한 이 서강대교만 건너게 되면 이 여의도권 생활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 인근의 대학생이라든가 직장인의 수요가 상당히 풍부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매 금액이 현재 1억 초반대 1억 1,100만 원에 지금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근에 분양했던 마포권의 오피스텔보다 상당히 시세적으로 굉장히 큰 메리트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세적 메리트와 함께 역세권 메리트가 유난히 더 부각되는 매물이다 하셨는데, 마포 지역 입지 좋은 거야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미 인지를 하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뭐가 좋은지 좀 자세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그 광흥창역은 이제 전통적으로 어떤 대학가 학생들의 어떤 하숙했던 그런 지역으로 좀 유명한데요. 네. 최근에 이제 인거리에 반영되고 있는 그 이제 1994년을 배경으로 한 그 드라마에도 나오는 지역이 바로 이 광흥창 지역입니다. 이 광흥창 지역은 인근의 홍대라든가 서강대, 그리고 연대와 이대, 그리고 2개 더하기 더 있는데 6개의 대학을 이제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대학생들의 수요, 8만여 명의 임대 수요가 많다, 그렇게 많은 지역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또한 이제 서강대교만 건너게 되면 이 12만 명의 임대 수요가 있는 이 여의도권 생활권과도 아주 가깝기 때문에 이 임대 차에서는 크게 걱정이 없는 그런 지역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한 이 광흥창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6호선인데 6호선은 이제 왼편 서부권 쪽으로는 합정이라든가 상암 DMC 쪽으로 가는 이 업무타운 지역으로 가는 그런 노선인데다가, 또한 오른편으로는 공덕과 이태원 지역을 또 통과하기 때문에 이 서부권 위쪽, 그러니까 강북 쪽에서는 상당히 유용한 노선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또한 이번 매물은 한강변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라이딩이라든가 산책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선호하시는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앞서 저희 상담 시간에도요, 이쪽 관련 지역에서 문의가 있었는데 그때도 계속 보유하자라고 하셨거든요. 이쪽 지역 전망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럼 저희가 좀 유익 있게 봐야 될 개발은 어떤 게 있을까요? 마포권에서는 이제 가장 유일한 개발 호재가, 네. 가장 괜찮은 유일한 개발 호재가 바로 당일리 발전소를 들 수가 있겠는데요. 네네. 전체 한 11만 제곱미터 되는 부지의 75% 정도의 부지를 공원화로 이제 바꾼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 영국의 어떤 테이트 모던 모델을 벤치마킹해서 진행이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에 이 실수요자들이 이런 녹지라든가 한강변 프리미엄 이런 환경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면서 이런 프리미엄들이 가치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기존의 어떤 휴식 공간이라든가 산책 이런 거를 떠나서 어떤 그 지역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대표하는 랜드마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존의 부동산 가격에 어떤 영향을 줬던 교통이라든가 학군과 학군의 버금가는 그런 프리미엄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이번 당일 발전소의 개발로 인해서 마포권의 어떤 생활이 좀 더 괜찮아질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강 프리미엄과 함께 녹지 지역이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점 굉장히 긍정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내년 봄에 지어지게 될 텐데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까요? 네, 일단 총 8층 건물이고요. 네. 2층과 3층은 도시형 생활주택, 그리고 4층부터 8층까지는 오피스텔로 구성될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부 세대는 한강 쪽 조망도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1층 층고는 이제 주차장 7.5m를 확보를 하고 있고요. 각 층별로는 3m의 층고를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소형 평형임에도 불구하고 쾌적성이 상당히 좋다 보시면 되겠고요. 또한 이제 이 매물 같은 경우에는 앞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이제 풀 옵션으로 내부가 집기가 들어가게 되는데 LG 브랜드로 해가지고 깔끔한 화이트 톤으로 진행될 거라 보시면 되겠고, 신발장이라든가 옷장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입주자는 그냥 옷까지만 들고 들어오시면 될 정도로 좀 잘 꾸며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한 엘리베이터는 설치가 되어 있고
또한 광흥창역에서 도보 1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광흥창역 도보 1분 거리에 높은 층고를 자랑하고 있고요. 지금 화면에 소개되는 모델하우스를 보니까 정말 화이트 톤으로 좀 깨끗하게 또 소개가 됐습니다. 자, 그럼 이쪽 지역, 이 가격, 시세 대비 좀 저렴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 어느 정도 저렴한지 가격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마포권에서 현재 분양했던 그 브랜드들이 이제 대기업 브랜드를 달고 이제 분양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매물보다는 이제 브랜드 가치는 높긴 하겠지만 이 매매 금액 자체가, 그러니까 분양 금액 자체가 거의 이번 매물의 거의 70% 이상 비싸기 때문에 상당히 금액적인 메리트가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또한 이 그 창전동 이 지역 자체가 어떤 임대 수요층이 상당히 풍부하기 때문에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60만 원 정도는 무난하게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출 6,700만 원 가능하시고요. 실투자금 3,400만 원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번 매물 같은 경우에는 계약금 일괄 1,000만 원제로 이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계약금만 1,000만 원 입금하시고 중도금은 이제 무이자로 진행되신다고 보면 되고 잔금 때까지는 특별히 납부하실 게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세 대비 저렴하고 지하철역에서 1분 거리 연간 수익은 한 13%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포구 창전동 도시형 생활주택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시 확인할게요. 네, 02-2077-6392번 오늘 정보에 대한 소개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이쪽 전화 주시면 되고요. 오늘 돈 되는 매물 정보 시간은요. 알천부동산 투자연구소 김현호 대표, 오렌지 컨설팅의 김양호 소장이 함께했습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온 부동산 가이드, 내일도 역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